네, 보이시나요? 네네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사업 설명인데요. 개인의 삶하고 좀 큰 사회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이제 미시와 거시를 좀 보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좀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해요. 돈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존경인가? 뭐 건강? 여행?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전부인가?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삶, 어떤 걸 원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지금 하는 일의 결과는, 최종 결과, 도달점은 어디일까? 이걸 생각해보게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인풋이라고 봤을 때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도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산을 해서 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산이겠죠. 사실상 이 계산이 되게 중요한데 수학 문제는 틀려도 되지만 이 계산은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결과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돈의 크기일 수도 있겠고 어떤 크기일 수도 있겠지만 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질. 이 결과가 어떤 나한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끈질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명확하게 얻겠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운동화 하나를 사더라도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화 살 거야랑 어떤 브랜드를 살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구체적 상상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상상인 거죠. 근데 사실상 과거는 기억하기 쉬워서 되게 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상상은 사실 어려워요. 안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건데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연습해서 나온 결과가 꿈인 거죠. 그래서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안 행복하면, 아니, 행복하면 그대로 살면 되죠. 근데 안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길 원하냐? 아니면은 그냥 살면 되죠. 근데 행복해? 아니야, 그러면은. 행복하길 원하냐? 예스면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겠죠.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이런 거죠.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있어. 그중에 대표가 돈이겠죠. 가족. 이 다각형의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이 개인적으로 다 바뀌겠지만 이것들이 충족돼야 밸런스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이 진정한 가치를 갖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나 이제 노후에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OECD의 4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늙으면. 그러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를 볼게요. 태어나서 공부해서 벌이를 할 때까지는 적자일 거예요. 물론 미리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적자일 건데 그래서 벌기 시작하면은 아마 정점을 지나면서 흑자가 되겠죠. 그러다가 60세에 은퇴를 하거나 하면은 적자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대개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저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축 그림상으로만 봐도 전부를 저축해도 안 되잖아요.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저축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단기 저축은 물론 중요하죠. 뭘 모아서 목돈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단기 저축은 중요한데, 장기로 진짜 불명확한 미래를 위해서 밀어놓는다? 나를 위해서지만? 그러면 그게 생존만 하는 삶이 될 수 있죠. 현재를 포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그렇게 좋은 그런 가치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다가 더군다나 변수가 있죠. 은퇴 시점은 60세가 아니에요. 더 빨라졌죠. 그리고 수명은 더 늘어날 거예요. 85세 아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적적하게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푼도 안 쓰고 다 미래로 몰아넣어도 충당할 수 없어요. 이걸 계산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해도 될까? 저는 아니다. 그래서 저축은 그렇게 좋은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축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은요, 노동 수입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노동 수입하고 권리 수입인데요.
자신이 직접 일을 해야만 돈이 들어와요. 아래의 사진 그림은 이번에 홍콩 항생지수에 투자했던 75세의 노인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잡일을 하면서 모았던 6억 6천 중에서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상반기에. 아직 더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돈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든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제1금융권에서 이룬 거잖아요. 그걸 복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특징은 그거예요. 제가 이 노동 수입의 특징은 복구가 안 돼요. 그 번 액수만큼에서 끝인 거죠. 권리 수입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인세 수입자나 임대 수입자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권리에 의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봤을 때 사람 하루라도 젊을 때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들어오는 시스템. 그게 어떤 시스템이 있을지를 보는 거죠. 누구나 전문직이건 의사건 변호사 다 마르거든요. 마르는데 마르지 않는 끝까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보는 거죠. 아메이는요.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은 버는 일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쏟을 것이고 인생 대부분을 쏟을 거예요. 재산이 없어도 약간의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죠. 그래서 재산이 있든 없든 돈을 버는 일에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돈을 그만 버는 일입니다. 아메이는 이제 돈 버는 일을 끝내는 종식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돈 버는 일 평생을 허비할 거냐? 물론 돈을 버는 일에 따라오는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건 상관없지만 돈 버는 일에 평생을 허비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자, 다음 이제 개인적인 걸 봤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큰 개념인 거죠. 되게 뭐 이분법을 나쁜 개념이라고 하는데 명쾌하게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산화가 되지 않고 남한만 유일하게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자인 자본가. 그래서 내가 노동자인가? 아니 자본가인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지? 삶의 다양성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삶에는 굉장한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잖아. 지금 이게 유튜버도 되고 직업의 귀천이 없고 어떤 직업이든 살아나갈 수 있으면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나는 노동자야 자본가를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노동자는 자본이 없습니다.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고용돼서 그 일한 만큼의 임금만 받는 거죠.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자본가는 잉여 자본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돌립니다. 그 잉여 자본이 계속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는 계속 돈이 생기고 노동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무한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공해서 수입을 얻는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을 제공한다? 생계를 위해서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네? 이러면 회사원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뭐든 전문직이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노동자의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독일의 저널리스트예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하는데 생각대로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능성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고 그건 권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면 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한번 볼게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파는 거대 체인이죠. 그러나 맥도날드의 본사, 커피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죠. 맥도날드는 근데 프랜차이즈면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커온 회사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한테 임차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낼 그 상권을 완전히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차 수익이 원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재료를 공급했다면 이렇게 크게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도 말하죠.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로 받는 수익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회사인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렌 충전금이든 뭐든, 그러니까 선불 충전 카드로 인해서 매년 2조 800억씩의 전 세계적으로 쌓이는 돈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은행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중소은행보다 많은 수신고를 자랑해요. 그래서 돈만 넣어놓고 있어도 이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매장을 포장하잖아요. 스타벅스가. 그 이유는 돈 쓰지 말라는 얘기죠. 충전해서 쓰세요. 전자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자, 그래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가맹이 없지만 맥도날드는 가맹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엄청난 자본을 쏟습니다. 최소 1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본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고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돈을 들였으니까 조그만 가게라도 차렸으니까 자본가 아니야? 남들은 없는데 이거 아니고요. 노동자와 자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농업 하시던 농사일 하시던 아버지가 공장에 취업했었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뭐 은행이나 이런 곳을 갔죠. 서비스업으로. 그러면 이때는 일자리가 이동한 거지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닌 일자리가 대체자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말이 없어지면서 그 말의 역할이 없어진 거지 자동차가 생기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때와는 다른 방식이 기계와 로봇 이것 때문에 빅테크 기업은 기존의 매출 대비해서 10분의 1의 고용만 있어도 매출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구글이나 메타나 이쪽에 다 자르고 있잖아요. 매년 자르는 걸 막 자랑할 정도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트렌드가 됐어요. 잘리는 게. AI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은 일자리를 소멸하는 시대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AI가 엄청나죠. 아래 보시면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아빠부터 아이까지 다 나눈 겁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다 나눈 건데 이게 보면 부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아니면 아이까지 한 4,200만 원을 벌고 있어야 돼요. 갓난 아이까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엄청 심하고 자본주의에서 아까 노동자 자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본가는 생산성의 문제일 뿐이야. 생산성이 약간 떨어졌는데 이 정도의 문제. 노동자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과 비슷한 실제로 크기의 있는 하얀색 로봇이 로봇이죠. 창고에서 그리고 이제 상자 정리를 테슬라가 이제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씩 등장을 했고 정확하게 집어나르고 아마 내년이나 다 나눌 내후년에는 때까지. $20,000 정도의 이렇게 걸어다니고 손가락으로 잡고 이런 로봇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노동은 언젠가는 그만해야 돼요. 자본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자본가가 되어 잘 살고 있고 자본을 소유해야 자본가가 될 수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가 되어야지만 잘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못 살아요. 근데 내가 소유 가능한 자본은 뭐지? 토지가 있나? 내가 땅이 있나? 아니면 텅스텐 광산이 있나? 자원이 있나? 건물이 있나?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나? 없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소유 가능한 자본은 뭘까? 회원인 거죠. 아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회원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어요. 스타벅스만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납니다. 이 회원들이 끝까지 계속 매출을 일으켜주는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쿠팡도 새벽 배송. 이제는 거의 고유 명사가 됐잖아요. 보통 명사. 새벽 배송 했니? 이게 아니잖아요. 쿠팡 했니? 이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버는 엄청난 구독자들, 회원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메이라는 건요. 소비자가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회원이면서 그러니까 회원 가입만 하면 소비자가 유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회원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회원제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부담감이 있는데 왜 회원제를 사나요? 마트에 갖다 놓으면 되지. 회원제, 골프나 호텔이나 콘도 헬스 이런 게 회원제잖아요. 회원제를 왜 하는가? 근데 회원에서 연회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받습니다. 이게 상품을 팔아서 남는 수익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안전한 고정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회원비만 받아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코스트코입니다. 이게 독특한 개념인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없죠. 가입비조차도 없거든요. 외국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계산을 하기 위한 거죠. 회원을 얼마만큼 만들었어? 누가 연결했어? 이 연결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을 한 것뿐입니다. 거죠. 이 차이를 되게 알면 회원들은 찾는데 네덜란드 이민자 2세 이 두 분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 두 분이 다시 이태리를 이어서 하고 있고 올란도에 아메이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센터를 지금 우리가 13년간 네이밍 스폰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충분하게 13년이면 충분하게 그 어떤 이미지 개선을 했죠. 매년 52억씩 쏟아붓어요. 이 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어느 일종의 투자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기아 센터로 바뀐 거죠. 기아로 넘어갔어요. 기아가 한 60억씩 낼 거야 매년. 그러니까 네이밍 스폰서라고 우리의 역할은 다 한 거죠. 자, 이게 뭐냐고요?
미시건주 에이다이스 실제로 이용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최초의 친환경 세제를 시작해서 지금 수만 가지가 됐죠. 이런 세계 초일 제품을 만드는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요. 아까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팔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팝니다. 아메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팝니다.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는 그 기치 아래 아주 고품질의 생활 필수품을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마트는 혼자 가든 여럿이 몰아가든 0.1% 주거든요. 그럼 200포인트, 200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했을 때 그걸 몰아서 줍니다. 합산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아래의 금액이 47배, 600, 16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백에서 인세주의까지 자본 투자 없이 자본가가 될 수 있고 평생 연금이 되면서 상속까지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요거 할게요. 최초에 저에게 이 아메이를 알려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아메이가 있었어요. 아메이의 약속을 건 거죠. 이대로 하면은 이만큼을 줄게요. 캐시백으로 줄게요. 약속입니다. 안 하면 안 줄게요라는 얘기고요. 하면 줄게요. 안 하면 안 줄게요. 이거였어요. 이 약속을 믿고서 진행했던 거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썼고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두 명에게 알렸죠. 이 두 분이 어쨌든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이래서 20만 포인트는 3%이기 때문에 6,000원씩 돌려받은 거죠. 가장 나중에 가입한 사람도 받기 때문에 돌려주고 저는 그룹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60만이면 36,000원인데 6,000원, 6,000원씩 빼줬으니까 24,000원을 받는 것이고 사실상 저한테 알려준 그 스폰서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저한테서 끝난 거예요. 근데 해볼게요. 스폰서는 저보다 1원이라도 많을 거예요. 하나라도 소비했다면 더 많았겠죠. 많으면 어쨌든 80만인데 아직 120만이 안 됐기 때문에 6%를 받는 거예요. 48,000원. 그래서 나의 그룹을 빼주면은 12,000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받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있든 없든 같죠. 제 보너스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아메이와 직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알려준 정보 제공자일 뿐인 거죠. 다단계도 아니고 피라미드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 필요한 소비를 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그리고 어쨌든 1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1,000만을 했을 때 200만 원의 수입자가 되는 거고 1,000만 PV를 달성할 때가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을 갖고 잡고 그러면은 150에서 200만 원, 250만 원의 수입이 생겨죠. 이걸 SP라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가 줘야 되는데 플래티넘은요 6개월을 SP 유자격자가 되는 거죠. 일핀 보너스가 170만 원이 있고 허슬은 어쨌든 회계연도에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하면 12달 내내 하는 아까는 6개월만 했잖아요. 12달 내내 하면 더 많겠죠. 퍼스널 성장 보너스가 50% 주면 1,200만 2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독립시킨 거예요. 천만. 그래서 6개월만 유지하면 사파이어죠. 연봉은 약 5,000에서 6,0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본가 인문이나 에메랄드는 어쨌든 1,000만 그룹, 그러니까 SP 유자교육 그룹을 6개월, 1년이 아니잖아요. 6개월만 하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1년에 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천에서 1억. 굉장히 많은 거죠. 이때부터 가난해질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자산소득자는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것도 6개월입니다. 1년에 반만 하면 돼요. 쉽나요? 쉽죠. 근데 이렇게 쉽고 가치가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 피는 끝이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수입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성공하게 되면 대대로 잘 살게 되는 거죠. 자, 운동선수나 어떤 성공한 CEO도 그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 재능을. 그런데 안정된 네트워크는 자식들에게 그대로 상속되고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대로 잘 살게 되는 네트워크를 내 시대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글드림 시스템에 있고 이 8단계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SDP 저한테 스텝 2를 듣고 계시고 이 단계별로 돈도 안 받는 이 스쿨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로 성공할 수 있고 인쇄 수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쨌든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알아볼 수 있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거에 따라서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한번 더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사업 설명이 끝났지만 저하고는 이제 6번을 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6번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진짜 완전